여러분께 플라피 경을 소개합니다. 우와, 고양이가 거꾸로 나무에 매달려 있네요. 고양이는 발톱 덕분에 이러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양이의 발을 자세히 본다면 발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양이는 발톱을 발 안에 숨기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털 때문에 발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네, 알아요. 하지만 집에 장비가 다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일단 고양이 발가락에 뼈 지골이 보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에서 끝나죠. 각 발가락엔 힘줄이 2개 있습니다. 고양이의 발가락 끝과 발바닥은 하나의 긴 힘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짧은 힘줄은 발가락 끝을 이전의 마디뼈와 연결합니다. 플러피 경이 차분하고 발톱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위쪽 힘줄은 팽팽해지고 아래쪽 힘줄은 이완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손을 둡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구부려서 손톱이 바닥에 닿게 하고 손가락 끝은 손바닥에 닿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지 말고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바닥에서 손톱을 떼어내실 수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고양이와 다름이 없으시네요. 흥미롭게도 고양이의 뒷발은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발톱을 숨기거나 내세울 수 없어요. 개는 발톱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플러피 경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발톱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고양이들은 사람과 다르게 전체 발보다는 발가락에 무게중심을 주고 걷습니다. 고양이는 단지 기어오르거나 놀 때만 발톱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 발가락의 마지막 마디뼈는 몸무게의 대부분을 지탱합니다. 보통 고양이의 무게중심은 앞발 위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서 있다면 고양이의 발이 있는 곳에서부터 바닥까지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발가락 끝에 발톱이 없었다면 고양이들은 불안정해져서 완벽한 균형 감각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은 고양이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고양이가 부드러운 가구를 계속 긁는 거예요. 발톱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톱을 작은 갈고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스크래치를 하는 겁니다. 고양이들은 발톱의 위층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발가락은 원통형 뼈에서 끝이 나고 발톱은 그 뼈에서 둥근 모양으로 자라요. 비교를 하자면 사람들은 큐티클이 시작되는 곳에서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고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죠. 손톱이 실제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아니라 기부에서 자란다는 뜻이에요. 큐티클이 손톱을 앞으로 밀어내죠. 고양이의 발톱은 뱀의 가죽처럼 자랍니다. 새로운 손톱층은 이전층 바로 아래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발톱은 예전의 발톱 안에서 자라나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소파를 핥히는 것은 발톱 끝을 더 날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닳아버린 손톱의 위층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집에서 고양이 발톱 조각을 발견했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고양이는 괜찮으니까요. 뱀이 오래된 피부를 없애는 것처럼 오래된 발톱 껍데기를 없앤 것뿐이에요. 구조적으로 고양이의 발톱은 인간의 치아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치아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재생되지 않지만 뼈에서 자라나죠. 야외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보통 보도 위를 달리거나 나무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발톱을 깎습니다. 집 고양이는 우리의 가구를 사용해야 해요. 정말 운도 좋죠? 하지만 언제나 반려동물을 위해 특별한 장난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식탁 다리에 밧줄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발톱을 가는 게 고양이에게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크래치는 필수이며 우리 고양이를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만약 고양이가 계속 소파를 긁는다면 그 자리에 레몬이나 오렌지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세요. 고양이들은 이 냄새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가구 근처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 고양이가 발톱을 갈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발톱이 훨씬 더 강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우리 고양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손톱깎이로 고양이의 발톱을 잘라주시면 되죠. 하지만 아주 조심히 정확하게 자르셔야 합니다. 밝은 빛 아래서 발톱을 보면 발가락 뼈가 끝나는 곳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발가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뼈 바로 아래의 발톱을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수염은 코와 눈 근처에서 자라는 털입니다. 구조가 더 촘촘하며 일반 털보다 몇 배 더 길어요. 하지만 이 수염의 주요 부분은 피부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플러피 경의 수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각각의 수염은 수백 개의 신경 끝으로 둘러싸인 모낭에서 자랍니다. 눈 근처의 수염은 3차 신경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지만요. 수염을 종종 촉매의 털이라고도 하지만 수염 자체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수염으로 공기 중에 미세한 진동도 감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플러피 경을 고양이의 향상된 시력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어두운 방에 둔다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거예요. 그리고 수염의 도움으로
소리를 듣게 될 거죠. 빛의 기류는 가구와 같은 주변 물체로부터 반사됩니다. 수염은 더듬이처럼 이 기류를 잡아내죠. 그리고 수백 개의 신경 말단이 고양이의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플러피경은 완전히 어두운 방에 있는 물체의 배치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모퉁이를 건드리지 않고 돌 수도 있어요. 수염은 이러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모라고도 불립니다. 고양이는 수염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하품을 할 때 수염은 약간 앞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좁은 구멍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할 때도 수염을 사용합니다. 고양이의 높은 수염 민감도 때문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선 넓고 평평한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좁은 그릇의 벽 때문에 계속 수염이 구부러진다면 민감도가 낮을지도 몰라요. 그건 시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는 고양이들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고양이의 무게중심은 앞발에 있죠. 하지만 만약 고양이가 꼬리를 뒤로 움직인다면 무게중심도 뒤로 움직일 겁니다. 고양이가 점프를 할 때 유용하죠. 또 울타리처럼 좁은 표면을 걸을 때 꼬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발에 실리고 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고양이의 기분은 꼬리로 알 수 있습니다. 걸을 때 플러피경의 꼬리가 안테나처럼 당겨져 있다면 행복하고 품에 파고들고 싶어 하거나 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꼬리 끝이 꿈틀거린다면 특히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약 꼬리가 물음표 모양으로 올라가 있다면 반려동물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슬프거나 애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플러피경의 꼬리가 내려와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양이에게 겁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재빨리 반응의 발톱으로 아낄 수 있죠. 플러피경이 몸 아래에 꼬리를 숨겼다면 그건 아마 고양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고양이의 꼬리가 파이프처럼 튀어나와 있고 털이 곤두서 있다면 고양이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보다 몸집이 더 커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플러피경이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만약 이때 고양이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고양이는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여 여러분과 싸울지도 몰라요. 천천히 흔들리는 꼬리는 플러피경이 지금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창문 밖에서 쥐나 새를 봤을지도 몰라요. 때때로 여러분의 고양이는 몸을 웅크리고 꼼짝하지 않은 채 천천히 꼬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동물이 무언가를 향해 돌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플러피경이 다른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감싼다면 둘을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고양이가 서로 포옹을 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할 때 고양이는 여러분의 발에 몸을 비비고 꼬리를 다리에 감싸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